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금메달. 자, 이담 아나운서님, 정말 파리 올림픽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정말 열기는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저희 집 TV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TV를 끌 틈이 없을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많은 경기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던 양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귀국을 했습니다. 금이 환영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 어깨가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주 메달들이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금이 환영한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금메달 3개 목디스크 걸릴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너무 행복한 무게예요. 모든 각국의 나라 선수들이 한국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고 한국에 맞게끔 다들 전략을 짜서 오다 보니까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어가다 보니까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선전아. 김우진 선수의 붕어빵 아들까지 보셨는데요. 정말 우리 선수들 표정에 웃음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오늘 아침 전 종목 석권의 새 역사를 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귀국했습니다. 목에 금메달 3개를 주렁주렁 단 임시현 선수와 김우진 선수를 필두로 하나 둘 목에 메달을 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국장 문을 나섰는데 네. 뜨거운 환호와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금 5개, 은 1개, 동 1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 공항에서 전한 소감을 통해서도 그 기쁨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목 디스크 걸릴 정도의 금메달 무게지만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고 김우진 선수는 무엇보다 목표했던 3연패를 이루고 와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우석 선수는 개인적으로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간절히 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격의 반효진 선수가 100번째 금메달을 먼저 가져가서 네. 아쉬워하면서도 반효진 선수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궁은요. 결과만큼이나 또 매 순간 화제성을 낳았습니다. 화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우진 선수가 결승 직전에 마치 이렇게 멍 때리는 듯한 네. 집중하는 모습이 맞아요. 화제가 됐었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 SNS에 우리나라 임시현 선수의 동상 이미지를 올렸다는 게 또 어제 알려져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미국의 앨리슨 선수하고 한국의 김우진 선수 바로 세계 양궁계의 메시와 호날두라고 불린다는 이 두 선수가 기자회견 직전에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네.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 소리가 공개가 돼서 그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김우진 선수가 앨리슨 선수한테 아이가 지금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앨리슨 선수가 한 명은 3.5살, 한 명은 6개월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우진 선수가 와우 하고 놀랐는데 그때 협회 관계자가 쓱 가서 마이크 지금 켜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두 선수가 머쓱한 표정을 짓는 그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와우 했으면 사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저도 못 참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서 무슨 이야기를 그 후에 나눴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를 지켜보던 누리꾼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더 듣고 싶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내지는 이 두 사람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동네 아빠들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김우진 선수. 자, 매섭게 집중하던 경기 때와는 또 180도 다른 허당미도 보여줬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 김우진 선수가 또 언급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결승전 대기실에서 박혜진 선수가 이렇게 앉아있는 긴장감이 있는 그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었고 좀 얘기도 나누고 그냥 들어가기 전에 행운을 빈다, 좋은 경기 하자, 이런 말들 나눴고요. 사진은 좀 그렇게 보였는데, 그냥 밖에 이우석 선수 경기하는 거 이제 TV로 이제 보면서 제발 이겨야 되는데, 제발 우석이가 그래도 3등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경기 끝나고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잠깐 켜졌을 때 아들 얘기도 하는 모습.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안부 정도만 묻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김우진 선수는 사실 한국인이니까 그렇다 쳐도 앨리슨 선수는 아예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한국인 아저씨들의 대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앨리슨 선수가요. 우리나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디카프리오를 닮았던 아저씨라고 합니다. 닮았던 아저씨. 예, 실제로 네. 젊은 시절 모습 보면 굉장히 화제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화제는 뭔가 한국 선수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닮는다고 하는데 네. 앨리슨 선수를 무려 약 10여 년간 지도한 감독 이기식 전 감독입니다. 18년간 미국 양궁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이기식 감독으로부터 앨리슨은 10년 정도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죠. 한때는 태국 전사들에게 맞설 만한 킬러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 앨리슨 선수가 실제로 이기식 감독으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내 커리어를 만든 건 이기식 감독이고 내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도왔고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각별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에 있었던 분이 미국 팀을 맡았으니까 우리 선수를 제가 긴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네.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법을 그대로 가져가서 많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과 미국 양궁 대표팀 조금 비슷해 보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바람에 부는 것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맞아요. 네, 미국 양궁 대표팀이 항공모함 위에 올라가서 와. 이 바람을 대비하는 훈련을 이런 훈련법을 그대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 제가 양궁 대표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옆에서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하는 훈련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소음 대비 훈련도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과연 미국 양궁 대표팀도 옆에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하는 훈련을 할까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대단한 두 양궁 선수들을 봤다면 어제 뉴스파이터 끝나고 이 경기를 보시면서 또 가슴 졸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담 아나운서님. 네, 바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이었습니다. 네. 배드민턴 워낙 또 빠르기 때문에 진짜 가슴을 졸이면서 봤고 중간중간에 보시던 분들도 내가 숨을 쉬고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맞아요. 있었는데요. 특히 강력한 점프 스매시가 이어질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이자 셔틀콕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안세영 선수,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올림픽에서요, 한국 배드민턴 단식 종목이 우승한 건 28년 만입니다. 28년 전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서 방수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고요. 그 이후 28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로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혼합복식 이용대, 이효정 이후에 끊겼던 올림픽 금맥을 16년 만에 되살리게 됐고요. 배드민턴이 1992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한국의 7번째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 2002년생이거든요. 2002년생이요. 네, 세계선수권, 또 아시안게임, 올림픽까지 석권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걸 해설했던 해설위원이 또 방수현 위원입니다. 네. 방수현 위원은 28년 전보다 지금이 더 떨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금메달이 확정되자 그때보다 더 울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이 열릴 때마다 제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는 안세영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말 안세영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 세계 여자 배드민턴의 최강자임을 증명을 했는데요. 자, 경기가 끝나고 안세영 선수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힘든 순간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저의 20대, 10대를 거의 배드민턴만 보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뭐 분노도 있었고 참을 것 다 참고 환호 뭐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이런 게 정말 낭만이지 않나.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경신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그래서 대회 나가는 거 모든 건 다 저의 의지였지만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겨우 22살의 나이에 이렇게 세계를 제패를 했다면 저 같으면 너무 기뻐서 방방 뛰고도 모자랐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안세영 선수의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희연 평론가님. 예, 물론 금메달을 따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협회에 쌓여있던 비판적인 부분에 대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네. 시상식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여러 가지 본인이 실망스러웠던 부분, 또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례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에 안세영 선수가 슬개건염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단식 결승전에 나갔고 무릎을 크게 다쳤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귀국을 했지만 올림픽 준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귀국하고 나서도 제대로 처치를 못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사실 선수가 부상을 입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처치가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보면은요, 제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많이 실망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그 뒷부분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신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10대와 20대를 배드민턴에 오롯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까요, 평론가님? 뭐 상상하기 어렵겠죠. 우리는 지금 안세영 선수 목에 걸린 그 금메달만을 보지만 본인이 겪어왔던 그 수많은 담금질의 시간, 혹독하고 고독한 훈련의 시간, 그 아마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상일 텐데요. 네. 부상이 있게 되면 협회 차원에서라든가 적절한 처치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마땅한데 만약에 그 증상을 무시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게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점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선수들도 이와 같은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솔직히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세영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그렇게 어떤 선수가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로의 후원 내지는 지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맞습니다. 이런 것도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이번이 기회야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적극적인 지원, 꾸준한 기회를 통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절실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배드민턴에는 부상 투혼에도 불구하고 메달 쾌거를 이뤄낸 안세영 선수가 있다면 사격팀에는 당찬 포부를 전해온 이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진정호 선수를 보면서 사격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진정호 선수도 첫 올림픽을 군대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좋은 성적 내보겠습니다. 선발전도 제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한번 참가해본 경우인데 얼떨결에 올림픽에 나가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파리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제일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한국이 제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직접 올림픽 무대에서 그걸 증명을 했죠,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얼떨결에 경험 삼아 나가봤다가 선발전에서 국가대표가 됐다는 네. 이 조영재 선수가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력을 선보이는데 대단합니다. 특히 속사권총 부문에서 우리나라 사상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이 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 사격 대표팀이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의 기록도 이번 대회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조영재 선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군인 신분이거든요. 네. 군인 신분인데 메달을 따는 순간 병역 특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기 전역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빨리 제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대를 할 수 있는데 조영재 선수는 제대 그렇게 특례로 하지 않고 원래 다음 달 19일에 전역이 예정돼 있었는데 19일까지 그대로 나는 예정대로 군복무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부대가 정말 좋아서 만기전역할 만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뭔가 군 동료들과의 의리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만약에 하재근 평론가님이 저렇게 은메달을 땄고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제대를 조기 제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만기 전역하시겠습니까? 보통은 군대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게 네. 속설인데 정말 이 조영재 선수는 부대가 정말 좋아서 만기 전역할 만하다라고 뭔가 하여튼 쿨하게 얘기를 했는데 군인 정신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탁구거든요. 자, 이번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선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에 신유빈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탁구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감동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감동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눈길을 끈 건 우리나라 선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탁구 여자 단체전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한 브라질 선수 중에 크게 눈길을 끈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왼팔로만 경기에 임한 브루나 알렉산드르 선수였는데 이 알렉산드르 선수는 패럴림픽에서 4개 메달을 따면서 이번 파리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네. 이로써 이 선수 패럴림픽과 올림픽에 모두 출전하는 첫 브라질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모습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께 희망과 감동을 줄 것 같은데 많은 응원을 받았다고요, 전효연 평론가님. 예, 제가 중계장면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해설하는 분들이 살짝 알렉산드로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싶을 정도로 이제 농담을 섞어서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로 선수는 2경기에서 모두 패했지만 관중들로부터도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올림픽이라는 것이 결국은 메달 색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도 정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관중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로 선수는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증을 앓아서 오른팔을 절단했고 하지만 네. 7살 때부터 탁구를 쳤다고 해요. 한 팔로 서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가능했다라고 했고 29살이 지금 됐는데 그동안 사실 국제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2022년 브라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을 보면 패럴림픽뿐만 아니라 파리올림픽에도 출전했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 주는 선수들인데요. 또 굉장히 쿨합니다. 한국 선수들한테 지고 나서 아까워요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최고의 팀이다. 라고 했다는데 이 최고의 팀인 한국 탁구 여자 대표팀 오늘 밤 10시 8강전에 나섭니다. 국민 여러분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시선이 탁구팀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뉴스파이터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정말 응원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 자, 정말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독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도 말입니다. 영상 보시죠. 계속 대표팀을 하면서 7년 동안 메달이 없었어요.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달 따고 이제 저희 순철쌤한테 올해가 이렇게 해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못해서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 네, 저렇게 여린 선수가 어떻게 복싱으로 동메달까지 따게 됐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정말 여자 복싱에서는 첫 메달이 나온 거라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첫 메달이고 이번에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 저 동메달을 따게 된 저 인터뷰 모습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네. 동시에 또 아주 의외의 에피소드를 전했거든요. 의외의 네, 이매지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선수랑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북한 선수는 로봇 같은 줄 알았었는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네. 바로 북한 선수 중에서도 북한의 권투 영웅이라는 방철미 선수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사연을 전했는데 방철미 선수를 선수촌 웨이트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네. 딱 만났는데 방철미 선수가 파이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매지 선수도 같이 힘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 내내 좀 표정도 조금 굳어 있고 그런 표정이었는데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또 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 복싱 54kg급의 이제 같은 동급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방철미 선수도 역시 똑같이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같은 급수에 같은 체급에 같은 종목. 그러니까 아마 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둘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꼭 이겨서 결승에서 만나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매지 선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방철미 선수 역시도 중국의 창위안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하는 바람에 준결에서 이제 3등에 머무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두 선수가 만약에 이겨서 정말 결승에 진출해서 결승전에서 맞붙었다면은 최초의 남북 여성 그 복싱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스스럼 없이 이기자라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제 내일 결승전이 있게 됩니다. 네. 결승전이 끝나게 되면은 3위 단상에 나란히 서서 동메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남과 북이 같이 3위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정말 이 금메달을 놓고 남북이 승부를 벌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남과 북이 함께 이 3위 단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4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은 평일 오후 4시부터 5시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